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투표 인증 사진 촬영과 후보자 선거운동 등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반값 전기료 등 당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현 후보는 자전거를 이용한 이색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태안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감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에 그치면서 저수율이 평균 34%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뭄 수준이 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태안군이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네, 투표 인증 사진 촬영과 후보자 선거운동 등 주의할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유권자는 비확진자의 투표가 끝나고 따로 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투표 인증 사진도 기본인데 엄지를 들어올리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증 사진은 무조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 보장, 그리고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표소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표소 안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권유는 가능하지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러 갈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국가공인자격증, 학생증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대선부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됐는데 캡처 사진이 아닌 실제 앱 실행 과정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지 가능하며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데요. 이렇게 치러진 선거가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 3월 대선이 있었고요. 또 2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선거 운동 방식과 또 투표를 하는데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19 상황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유세 노랫소리. 유권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표심을 공략하던 후보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전통적인 선거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된 만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국 1일 코로나19 확진자는 평균 10,000명대. 이렇다 보니 이른바 새몰이 행사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출마 기자회견 등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은 새로운 선거운동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공약이나 정책 준비 과정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1분 남짓 본인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끈 전략이 주목받았습니다.
색다른 비대면 선거운동 양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정당은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실제 후보자의 모습과 똑같은 AI 후보자를 선보인 겁니다. 이 밖에도 방역 소독기를 메고 거리에 나서거나 QR코드를 명함에 새겨 자신을 알리는 등 다양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이어졌습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분하고 투표 시간을 늘리는 등 투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동약자와 확진자 투표의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운영됐습니다.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동선을 구분짓기 위해 시간도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잦은 혼선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유권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이번 지방선거부터 확진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사전투표 2일차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미디어 선거가 강조되고 온라인 선거 운동의 강세가 이어졌던 코로나19 이후의 선거들. 그만큼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새로운 선거 방식의 초석일지 반짝 눈길 잡기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당 7명을 뽑게 됩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과 기초비례대표 각각 1명, 마지막으로 교육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에 이어서 6월 1일 본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먼저 관외와 관내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투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한데요. 2번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차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뒤에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머지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면 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별도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사전투표의 경우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투표 날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엘러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 또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녁 7시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충남도지사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는 26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양 후보는 당진과 태안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2서해대교 건설과 성문 복합항만 건설 등 8개 공약을 추가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자전거를 이용한 이색 선거운동에 나섰는데요.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선거운동원들은 하루 5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며 기무부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26일 천안 병천장터를 찾아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와 김성태 전 국회의원 등 당내 인사들과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태안군의 가뭄 수준이 주의 단계에 해당돼 긴급 대책이 추진됩니다. 현재 보령댐 저수율이 25%, 태안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34%로 저조한 상황인데요.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도 평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태안군은 모내기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2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양수장과 관정을 개발하는 등 용수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6일 지방선거에서도 유지되면서 사전투표 관리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준비 미흡으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고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까지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2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연장되면서 3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난 대선처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재현될 경우 투표율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실제 지난 3월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 사전투표는 전국 곳곳에서 비투표된 용지가 발견되거나 투표함 관리 부실로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기간 확진자 투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진자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확진자 투표는 투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전달받아 봉투에 투입했지만 이번엔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에 사용한 규격화된 운반함을 통해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보다 30분 늦게 진행되는데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본 선거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관내 학교와 가정,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 페인트와 폐유 등 지정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량 지정 폐기물 공동 수거 처리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진시 김종현 폐기물 관리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김종현입니다. 예, 먼저 저희가 앞서 얘기한 이 소량 지정 폐기물이 어떤 건지 좀 생소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량 지정 폐기물은 가정에서 사용하다 남은 폐페인트, 농가에서 농기계 정비 시 발생하는 폐유 등으로 배출자가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소량이라 처리업체에서의 수거가 힘들고 비용 동의 문제로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하다가 무단투기 등 뜻하지 않게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시는 지난 24일 지정 폐기물 재활용 업체와 공동 수거 처리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 소량 폐기물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수거 처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정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공동 수거일로 지정하여 농기계 정비 등으로 발생하는 폐유와 폐유기용제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가정에서 사용 후 남은 폐페인트는 시에서 처리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당진 시민은 무상으로 소량 지정 폐기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원하시는 시민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진시 성문면 산단칠로 62에 있는 주식회사 RNC로 가져가면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에 첫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공장이나 페인트 가게 등 개인 사업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당진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럼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폐유, 폐페인트 처리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공동수거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많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 시행 후 실효성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김종현 팀장이었습니다.